K정책사용법 제1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야, 뿌듯한 얘기 오늘 할 것 같은데 6.25 때 우리가 미국의 야포 같은 거 봤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야,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 안방에 진출을 합니다. 우리 방산 분야 오래 또 연구하신 아주 대가신데 이번 계약 남다른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미국의 그 철옹성 같은 국방 조달 시장을 이제 우리가 뚫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우리가 사실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한국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미군의 M계열 견인포로부터 아하. 그다음에 각종 무기를 지원받아서 그렇죠. 우리 이제 우리 거 하나도 국방을- 없었어요. 다 미국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네. 미제가 다 좋아 이런 말도 그때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이제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우리였지만 이제 반세기가 넘는 이 시점에 들어서서 이제는 미군에게 그리고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국방 안보 파트너가 됐다. 네.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M 아니 우리 K입니다. 한국 그 무기는 K로 시작되는 무기가 많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이 K9 차륜형 자주포라고 하는데 K9 자주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K9 자주포는 네. 벌써 만 35년이 지났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예, 그래서 와. 1989년 프로토타입 시제 개발에 완료된 이후 예. 이듬해인 1990년부터 우리 한국군 육군의 납품이 시작됐고요. 네. 그 3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전문용어로 PIP라고 하는데 네. 프로덕트 임프로브먼트 프로세스라고 하여 네.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네. 꾸준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왔던 이제 정세계에 내놓아도 이제 최고입니다. 예, 빠질 수 없는 거의 최고입니다. 최고 명품 자주포라고 하더라도 그 부족함이 없을 네. 것인데 지금 미국이 이번에 그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이번에 선정한 K9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가 MH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차륜형 자주포. 예. 그래서 예. 이제 이제 여덟 개씩 해서 양쪽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바퀴가 바퀴. 달려 있는 그래서 이제 차륜형으로 제작이 됐고 아하. 이 차륜형 자주포는 현재 우리 한국 육군도 현재는 도입하지 않은 자주포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차세대 도입하려고 하는 차륜형 자주포를 이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은 이제 하나 디펜스 USA라고 해서 미국 현지 법인과 이제 시제 개발에 대한 계약을 맺게 된 것이죠. 궤도가 아니고 차륜이 8개, 8 곱하기 8로 돼 있다. 차륜형 K9 자주포.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 배치도 안 된 건데 미국이 먼저 선택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예. 이게 사실은 기존에 우리 한국의 이제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기가 예. 이미 실전이나 또는 예. 성능이 검증되고 나서 이제 해외 쪽 수출 세일즈를 하게 되 마련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와.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최근 한 몇 년 전에 호주의 차기 그 전투 장갑 차량 도입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독일의 라인메탈과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AS21이라는 레드백 장갑차가 경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 이 레드백 장갑차가 최종 이제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레드백 장갑차요. 근데 그때 당시 AS21이라는 레드백 예. 장갑차도 예. 우리 한국군, 우리 육군이 소요를 올려서 우리가 먼저 사용한 게 아니라 아하. 이제 그 어떠한 요구도 없이 그 방산 기업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버렸네. 벌써 네. 계약해가지고. 근데 그 AS21이라는 레드백 장갑차가 예.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 전 세계 이제 장갑차의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게? 그래서 전 세계 자주포에 들어갈 수 있는 장갑차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능과 이런 우수한 와. 그런 것 기술들을 차용해서 개발을 했죠. 근데 아하. 이거는 우리의 수요가 없이 이제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만든. 그러니까 지금 K9 MH라고 하는 차륜형 자주포도 지금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을 겨냥해서 지금 우리 한화가 개발한 그러한 차세대 자주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국제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무기들인데
미국이 왜 이 차륜형 자주포를 선호를 합니까? 기동성 이런 것 그 산학이 없어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예. 글로벌 정세가 불안정해지다 예. 보니까 이제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 그런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네. 신속하게 이러한 그 지상의 기동 화력 체계를 그 현지에 공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다양한 산악지대, 사막 또는 기타의 이제 정글이나 밀림과 같은 이러한 환경이나 자연 조건의 제약이 없이 이제 운영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륜형 자주포에 대한 부분들, 신속성과 기동성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것까지 받겠네요. 신속하게 작전 전개가 가능해야 예. 된다는 점, 그리고 현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최적화되어 있는 자주포로 보자면 차륜형 자주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충분한 대안이 됐던 것이죠. 어쨌든 이번 사업에 전 세계 내노라는 방산기업 대부분 참여했다고 하던데요. 쟁쟁한 경쟁자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와서 그러니까 떨어졌습니까? 이제 뭐 예. 자주포 하면 사실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도 그렇고 예. 중국이나 그다음에 해외 수많은 이제 자주포 생산 이야. 기업들이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의 라인메탈, 영국의 독일. 예. BAE 시스템즈와 예. 그리고 미국의 방금 말씀 제너럴 다이나믹스 네. 외에도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안드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또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엘비사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까지 다 이 왔네요.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예. 이러한 쟁쟁한 그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한화 디펜스 USA가 예.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쾌거죠. 사실 예. 미 국방 조달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는 아하.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그렇죠. 게 미 국방 조달 시장에서 먹히면 전 세계에서 통할 수 다 있다라고 하는. 통하죠. 예, 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단순한 우리가 수주만이 아닌 그런 이제 본격적인 미 국방 조달 시장 진출 외에도 전 세계 무기 거래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메이저 리그에 진입한 아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전 세계 다 왔는데 우리 하나에서 이게 될지 교수님 그렇게 보셨습니까? 가능성? 사실 솔직히. 저는 99%. 아 99%요? 이 세상에는 뭐 100%라는 뭐 그런 또 확신을 갖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예. 99%라고 하면 거의 사실상 내정된 거나 다름없을 것인데 제가 이러한 자신감을 갖게 된 배경에는 네. 사실 미국이 이러한 자주포 시장에서만큼은 우리 한국에게 어떤 러브콜을 보낸다라기보다는 SOS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SOS 도움을 해달라, 구해달라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010년대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마켓 시어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마켓 시어의 한 48%,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2년 이후로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이게 있어요. 무기 거래에 대한 통계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딜리버리, 네. 납품 실적 기준과 하나는 컨트랙트, 그래서 수주 계약 실적이 있는데 네. 수주 계약 실적으로만 전 세계 70%를 우리 K9 자주포가 점유하고 있다. 잠깐만요. 70%를 계약한다고요? 70%에 육박하는 수준을 그럼 전 세계 자주포 10대 중에 7대는 우리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다. K9?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아, 말씀을 제가 네. 육군 근무할 때 K9 옆에 많이 있었었거든요. 저도 소령이긴 한데 그러시구나. 법무 장교긴 한데 예. 우와 그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70% 엄청난 건데 일단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단독으로 이제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 이번 계약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예. 좀 이제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좀 조급한 마음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번 계약은 시제품을 계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는 시제품 계약 단계고 이제 4년 동안의 시험 평가 기간을 거쳐서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네. 이게 물량이 한 500여 대 이상.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만 따지면 약 10조 원 이상이거든요. 10조요. 예, 10조라는 그 금액 자체가 워낙 네. 천문학적인 예산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미국의 차세대 신형 자주포 시장에 대한
그런 러브콜을 보냈던 것도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4년이라는 기간이 또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군 장병들이 실제로 이 자주포를 운영을 해보고 아하. 운영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어떤 이제 뭐 문제점 기술적 같은 거? 제약상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이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걸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하. 좋습니다. 결국 말씀 보면 4년 동안 이제 시험 기간이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보완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험 평가가 잘 돼 가지고 본계약까지 가게 되면 그 규모는 더 커지는 그러니까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예. 미군의 신형 자주포 아마 양산 수량으로만 해도 500대 이상, 약 10조 원이라고 했지만 예. 이건 이제 시작이죠. 아하. 그 이후에 후속 양산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전 계속 세계 해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새롭게 신규 발주될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요. 이제 비단 미국만이 아닌 유럽과 중동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할 때 네. 이게 엄청난 레퍼런스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기존의 이런 명품 자주포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우리는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하게 되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저거 제일 좋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보증수표죠. 보증수표다. 사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미국의 기조를 보면 뭐 뭐든지 미국에서 만들으려고 하잖아요. 혹시 이 K9 차륜형 이 자주포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걱정스럽긴 중요한 한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이제 바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정책 기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의 현지화에 대한 네. 압박이 있을 것이고 압력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우리의 전통적인 방산 수출 세일즈의 주요 핵심 전략은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이 패키지 딜 방식은 무기 구매국가에게 우리의 무기를 이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무기를 수출할 때 현지 생산이라고 하는 반대 조건을 급부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 조달 시장에서도 이거는 미국 측이 요구 안 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 현지 생산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제조 부활을 위해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해외로 진출한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회귀시켰던 정책인데 지금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들여다보면 이게 비단 자국 기업만이 아닌 우방국의 전략 산업이나 그런 기업들을 미국 본토로 이전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기업의 그런 생산 기반도 미국 현지로 본토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적절한 그런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현지 생산을 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한다면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지만 그 밑에 협력업체도 있잖아요. 우리 방산 생태계가 우리나라 국내 방산 생태계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업계에서도 이런 우려를 예.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기술 이전이나 또는 현지 생산이라는 반대급부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패키지 딜 방식이 방산 수출 세일즈에는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우리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 네. 일종의 낙수 효과나 또는 경쟁력을 잃게 하는 그런 또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현 정부에도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패키지 딜 2.0이라 하여 예. 기존에 우리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하던 것에 이 패키지 딜 2.0은 플랜트까지 수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기를 공장도 다 같이 생산하는 그 공장과 그 파실리티, 그 설비까지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그대로 다 수출해 네, 버려라. 우리가 수출을 하고 플랜트 수출과 더불어 아하. 우리의 생산 노하우까지 그래서 공장의 생산 제조 레이아웃으로부터 결국은 우리나라의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K방산의 DNA를 이식해 주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일종의 락인 효과. 결국은 우리 무기에 대한 이제 무기 구매 가격 대비 운영 유지 비용이 약 3배에서 7배 정도 되거든요. 아하,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락인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무기를 완성 플랫폼의 무기를 도입한 국가는 결국 우리나라에게 계속 써야 종속됩니다. 우리가 계속 써야 그래서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락인 효과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일종의 또 앵커링 효과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높은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아하. 되는 거죠. 패키지 딜 2.0 우리 교수님께서 제안한 그렇게 간다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근원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미국 하면 무기 아닙니까? 1등인데 세계 1등인데 자주포는 뭐 우리가 더 잘 만듭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사실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꼽으자고 하면 미군을 미군이죠, 우리가 미군. 꼽을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전 세계 최고의 무기를 꼽으라고 하면 이제 미국산 무기를 전 세계 압도적인 최고의 무기로 항공모함이고 다 있잖아요 거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과거의 그런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990년 탈냉전 이후로부터 미국의 이제 군수 산업이 재편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나라가 자국의 모든 수요로 하는 무기를 직접 생산 조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거든요. 필요하면 예. 전투기도 만들고 예. 항공모함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미국이 지금 그 이제 자급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본토에서 생산해서 이제 그 군수 조달을 하는 그 비중이 점차 해외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에는 미국의 제조업의 붕괴. 사실 아하. 방위 산업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제조업의 기본적인 어떤 그 생태계가 그 예전 같지 않다. 아하.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 이 효율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나토 3.0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새로운 이제 뉴 디펜스 시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네. 이게 핵심이 공급망 확장이고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급망을 재편은 미국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일종의 갭필러를 이제 나토 회원국들, 서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이나 한국 등과 같은 우방국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맡긴다는 거네요.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공급망 재편, 결국은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기조를 통해서 미국의 안보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때마침 어제 방위사업청에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이 나토 진입도 더 빨라지는 것일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말씀 지금 주셨으니까요. 나토 32개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는데요. 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일컫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진영의 안보 동맹체 또는 안보 협의체로서 이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 네. 결국은 그런 기관이 이제 우리가 나토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의 우리 한국산 무기는 대부분이 나토 표준 규격으로 이미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보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포탄이 같이 사실 쓰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그렇습니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토 규격인 155mm를 사용하는데요. 아하. 나토 비회원 국가들, 가령 중국이나 러시아, 예. 북한 등은 152mm입니다.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포탄이 이- 안 맞네. 규격이 안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한국산 무기는 이미 나토의 표준 규격으로 모든 무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한 나토 이런 조달 협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규격화돼 있는 무기를 생산한 거에 대한 시험 평가라든지 인증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라든가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중요한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한 나토 간의 이런 표준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나토를 비롯한 이제 미국 등 유럽 국가들이 다 이제 팔아야 돼요. 네, 결국은 그 시장이 우리의 예. 이제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시장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가능성을 이번에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자, K9 자주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더 많이 수출한 걸 넘어서 기술적인 측면 얘기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됩니까? K9? 이제는 사실 K9 자주포는 네. 이제 육군의 지상 기동 화력 체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새로운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한 재래식 기반 무기를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형의 그런 AI 피지컬 무기를 좀 개발하는 쪽으로 추세를 좀 속도를 AI로. 내야 되고 예. 결국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지금 현재 차륜형 자주포라고 하는 K9 자주포도 이제 승조원 2명 내지 3명 정도 예전엔 5명, 6명이 이제 탑승을 해서 조작하던 것을 네. 이제는 인력을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감축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는
완전 자율화돼 있는 무인화 자주포를 만드는 단계까지. 우와. 그래서 2030년이 넘어서 2040년 전까지 전차로부터 자주포에 이르기까지 지상 기동 화력 체계는 이제 핵심 키워드는 무인화입니다. 네네. 그 무인화에 대한 그러한 진전,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K9이 이렇게 인기가 이렇게 있는 게 흔히 가성비만 가성비만 좋아서 이렇게까지 찾지 않을 것 같은데 K9의 특징을 짧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으로서 네. K9 자주포는 우리나라 K방산 무기의 예. 그 모든 그런 기술력이 압축된 대표적인 우리 K방산의 명품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35년이란 기간 동안에 처음 육군에 인도될 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40여억 정도 됐거든요. 네. 한 대당 가격이. 아하. 지금 K9 자주포가 육군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아직도 40억 원대입니다. 아, 그럼 싸네요? 35년 동안에 예, 쌌네. 35년 동안에 대당 가격 40억에서 50억 정도라고 하는 K9 자주포의 한 대당 가격을 이걸 35년 동안 거의 유지했다라는 아, 거예요. 효율성이 있네요. 그럼 싸게. 35년 동안 인플레이션만 고려하더라도 예. 지금 벌써 이게 얼마만큼 금액이 상승했어야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압도적인 가성비. 가성비가 중요하네요. 이제 성능이나 계약 이행에 대한 납기 그거에 점수 능력 대비해서 너무 싸게 이 삼박자가 예. 고루 맞아 떨어졌는데 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은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 동급 대비 이러한 가격 대비 이런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주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저희 포병여단에서 운영하던 K9 자주포 예. 많이 봤었죠, 저도. 자, 이번에 K9 차륜형 자주포 수출도 이제 민간 한 팀이 돼서 이뤄낸 성과인데 국가적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의 역할도 짧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결국은 이런 무기 산업, 네.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기 예.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예. 우리 K방산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그런 말씀을 네. 계속 잊지 않고 변함없이 이런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당부의 말씀으로 아하.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 K9 자주포 비롯해서 우리 방산 잘 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기일 상지대 군사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V